2023년 1월 12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2도 1만 1245, 2022보도 52. 판결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살인사건에서 방송, 제보를 통해 얻은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사용하여 살인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진술의 신빙성 판단, 그리고 살인의 고의와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1999년경 변호사였던 피해자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고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폭력 조직원인 지인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을 맡긴 뒤 피해자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더 나아가 칼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세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행자는 심야에 피해자를 미행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서 칼로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었지만 피고인이 수십 년이 지난 후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직접 연락하여 범행 경위와 관련 인물, 준비 과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제보 진술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된 것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믿고 자발적으로 제보했으며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당시 언론 보도나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과도 일치하는 점을 들어 제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 상황과 상처 형태,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역시 흉기 사용의 위험성과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실행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범행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살인 공동정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어느 수준까지 요구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둘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더라도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크게 약화되므로 나머지 부분만 따로 떼어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그 부분만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등 합리적인 의심을 없앨 만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살인의 고의를